2000cc와 3000cc의 사이에 있는데, 중형 세단이라고 말하면 사실 아까 굉장히 많은 차종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형 세단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거는 3천만 원, 3천만 원대에 시작을 해서 4천만 원 뭐 중반까지. 3천만 원도 사실 3,500은 넘어야 되죠. 3,500부터 한 4,500 사이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차를 한 번도 안 타보기에는 불가능하죠. 택시를 안 타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서 일부러 그랜저가 됐던 뭐 다른 거 푸조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들끼리 따로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빨리빨리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또 뭐 볼보 S60이나 이런 거 넣으면 또 네가 거기서 네가 또 왜 나와? 그 노래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을 넣었을 때는 거기서 나오면 안 되니까 요것만 갖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이브리드는요, 나중에 별도로 하이브리드 편으로 따로 할 거예요.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사기통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기통. 미국에서는 이 차들을 대부분 6기통을 많이 사는데 4기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하고 설계공학 굉장히 중요하죠. 차를 사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소나타는 이번에 새로 나온 DN8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근데 K5는 제가 이번에 신형 플랫폼을 못 타봤어요. 신형 플랫폼을 못 타봤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기존 LF 소나타랑 관련된 그 플랫폼으로 할 거고요. 말리부는 최근에도 제가 타봤죠. 2.0 터보. SM6는 제가 뭐 2년 가까이 탔기 때문에 잘 알고. 캠리도 아직 플랫폼이 안 바뀌었죠. 근데 캠리도 뉴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는 차로 제가 리뷰를 했었고, 어코드도 마찬가지로 뉴 아키텍처가 들어있는 걸로 탔었기 때문에 다 그대로 갑니다. 소나타하고 K5는 과거의 소나타의 그 LF 소나타를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할 테니까 오해의 소지를 갖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주관적 1인칭 그 다음에 노사장 시점입니다. 이게 뭐 정답이네 아니네 죽자고 달려들 필요는 없어요. 뭐 제가 이 점수를 매기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는 노사장과 다른 생각이다, 나는 다른 느낌이다, 전혀 딴지 걸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플랫폼과 설계공학에서 DM8 소나타는요, 알루미늄 소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확장된 서브프레임과 함께 요번에 이 3세대 뉴 아키텍처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체가 단단하고 좋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더 많이 튜닝할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좋다고 했고, 충돌 안정 규정에도 상당히 좋게끔 잘 뽑아놨죠. 저는 그래서 소나타 DM8의 경우 플랫폼하고 설계공학적인 측면에서 얘네들은 지금 다 FF 베이스입니다. FF 전륜 가로 엔진입니다. 가로 엔진 다 싹 다다. 소나타의 플랫폼과 설계공학은 85점 정도를 줘도 될 만큼 이번 3세대 플랫폼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K5도 얘 거를 같이 썼겠죠. 플랫폼에서는 점수를 같이 줘야 되겠죠. K5도 승차감이나 이런 거 말할 때는 이제 전에 거를 기준으로 다시 하겠지만, 자, 말리부 하체 플랫폼 굉장히 딱딱하고 단단하고 미국 시장에 맞게끔 잘 만들어 놨죠. 장거리를 달릴 때도 그렇고. 얘네도 플랫폼이나 설계공학을 봤을 때는 소나타에 이번에 새로 적용된 뉴 아키텍처에 비해서는 살짝 구닥다리의 느낌이 있지만, 어디 가서 얘네의 플랫폼도 절대로 밀리진 않아요. 저는 사실 알루미늄 소재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이번에 새로 만든 플랫폼이고, 말리부는 기존에 한참 전에 만들었던 이전 LF 소나타랑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나타랑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먼지가 좀 들어가서. 그래서 요번에 새로 나오는 플랫폼이면 분명히 얘네보다 점수가 높을 거예요. 미국 애들이 뼈다구에 알루미늄 소재를 잘 안 넣어서 그렇지 뼈다구를 되게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말리부는 기존의 것도 플랫폼이 소나타랑 같기 때문에 플랫폼하고 설계공학으로만 보면 얘네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오니까 새로 나오는 건 얘네보다 점수가 높아야 돼요.
하지만 이전에 것도 플랫폼만 본다면 똑같이 85점을 줘도 된다라는 거고요. SM6는요. 플랫폼에서 설계에서는 얘네들보다 좋지 않아요. 설계공학적인 측면에서. 근데 얘네는 철강에 대한 비중도가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된 수치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하거나 제가 타보면서 느낀 건 뼈대에 들어가 있는 이 스트렝스, 강성이 얘네들보다 높아요. 소나타 현대자동차는 뭐 그 기가스틸 전에 하이 울트라 하이 울트라 강인가 초고장력 강판, 초고장력 강판의 기준을 얘네는 뭐 550 파스칼부터는 뭐 초고장력 강판이다. 근데 사실 보통의 다른 회사들은 700 파스칼이 넘었을 때 초고장력 강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준이 초고장력 강판이라는 거를 몇 파스칼 이상부터 적용해라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550 파스칼을 적용시켜 놓고 우리는 초고장력 강판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SM6는 이게 수치가 지금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SM6는 제가 알기로는 660인가 700 파스칼을 넘었을 때 초고장력 강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는 뼈대에 얘네들보다는 고장력 강판의 비율도가 더 높아요. 근데 전체적인 설계공학이 얘네만 못한 거죠. 그래서 SM6는 서스펜션의 구조도 그렇고 토션빔을 쓰잖아요. AM 링크라고 해봤자 베이스는 토션빔이고 그렇기 때문에 SM6는 81점 정도 주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캠리 굉장히 단아하고 단정하고 봤을 때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했지만 그래도 뉴 아키텍처가 적용된 지 얘네가 한 3년인가 4년 됐어요. 얘네들보다 소나타 현대가 한 2년 정도 늦게 뉴 아키텍처를 적용했는데 뉴 아키텍처의 전반적인 설계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캠리보다는 앞서고 있어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스틸인데 아연도금 기가 막히게 하고 뭐 봤을 때 녹도 안 날 것 같아요. 다 스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했는데 베이스가 되게 옛날 거예요. 소나타 이번에 새로 나온 DM8에 들어간 플랫폼이 많은 부분이 재설계가 됐고요. 캠리는 과거 40년 전부터 썼던 거를 계속 조금 개량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잘 만들었으나 얘네들이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캠리가 짱 먹어도 되는데 이제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설계공학이 심혈을 기울여서 했기 때문에 캠리는 83점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코드. 어코드는요. 현대는 수출용은 인장 강도 800, 내수는 600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죠. 어코드는요. 설계 공학적인 거나 플랫폼에서는 그냥 얘는 말이 필요 없어요. 혼다는 일본이라 제가 요즘 노노재팬이다 또 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요새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혼다 자동차의 기술력은 아무리 일본이라는 나라나 일본의 정부가 이렇게 밉상스러운 짓을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만 놓고 보고 기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혼다의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그 누구도 무시를 안 할 거예요. 저는 혼다의 시빅도 마찬가지고 오디세이라든가 뭐 이런 밴도 그렇고 혼다 자동차는 플랫폼과 설계공학에서는 그냥 1등 먹는 게 맞아요. 얘네는 88점. 얘네 차는 앞바퀴 서스펜션의 구조라든가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뭐 엔진의 위치라든가 플랫폼의 설계를 보면 야 진짜 혼다는 얘네들은 진짜 얘 사장이 누구죠? 혼다 니이치론가 누군가 그러잖아요. 얘네는 그냥 끝장나요. 알티마가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 넣습니다. 가장 많이 타는 차를 기준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첫 느낌, 승차감. 딱 탔을 때의 인테리어의 느낌이나 딱 탔을 때의 처음에 주는 승차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캠리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달리기 전에 사소한 이 조작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낮은 속도에서의 승차감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타자마자 느껴지는 그 느낌. 처음에 살살 굴러가자마자 바로 듣는 그 승차감에 대한 느낌은 캠리가 85점 정도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살살 가고 느낌이니까 말리부는 인테리어의 구성이
우리나라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죠. 이 미국 차의 실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살짝 안 맞기 때문에 캠리 다음으로 그런 느낌이 좋게 드는 건 소나타겠죠. 83점. 마찬가지로 K5도 인테리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니까 해도 소나타랑 같이 가도 되죠. 그 다음으로 탔을 때 어떤 이 느낌적인 느낌에서 좀 부드럽거나 좋은 느낌을 주는 건 SM6하고 이제 어코드가 이 박빙인데요. 저는 사실 어코드가 그 느낌에서는 저는 더 좋다라고는 보는데, 어코드는 사실 스포츠성에 좀 더 비중이 높고 서스펜션의 구조가 달리지 않았을 때는 SM6가 좀 좋으니까 얘를 82를 주고 얘는 81 주고 말리부는 80점을 주는 게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리부 타는 사람들 난리 날 것 같은데, 제가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 이런 것들을 다 타봤을 때는 말리부가 여기서는 제일 처진다라고 보고요. 시내 주행과 조작 편의성. 야, 조작 편의성에서는 거의 소나타 K5가 1등인데 시내 주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캠리도 상당히 높아요. 캠리가 조작 편의성에서는 소나타 K5보다 조금 처질지 모르겠지만 시내 주행에서의 느낌은 거의 소나타 K5 캠리는 같은 점수를 줘도 된다고 봐요. 이렇게 같은 점수를 줘도 된다고 보고, 조작 편의성하고 시내 주행에서 말리부는 부드러움이 있죠. 조작 편의성에서는 그 구성이 살짝 안 좋지만 말리부도 83점 충분하다고 보고요. 시내 주행과 조작 편의성, SM6가 아마 미션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맞을 거고요. 혼다 어코드도 82점 정도 주는 게 맞을 겁니다. 요걸 가지고 또 사람들 SM6는 AM 링크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얘는 더블 클러치가 주는 또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첫입금으로 꼴찌는 SM 본다, 미친다, 답답하다 막 이렇게 하시셨네요. 자, 그리고 고속주행. 전륜구동의 가로 배치 엔진 이 FF 차량에서 고속주행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고속주행은 150km/h 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주행에서는 여러분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죠. 제가 맞추시는 분한테는 키스왕이 될 수 있는 메가스마일의 혓바닥 클리너와 칫솔을 보내드릴게요. 고속주행 150km 이상에서는 이들 중에서 누가 1등일까요? 어코드, 말리부. 둘 다 정답이네. 퍼지님하고 유호정님께서 바로 맞추셨어요. 고속주행에서는 말리부가 88점하고 어코드가 88점을 줘도 돼요. 여기는 이 칼치기 운동성, 핸들링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핸들링이 들어가기 전에 고속으로 달렸을 때의 느낌이에요. 고속으로 달렸을 때. 그 다음은 소나타가 K5보다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봐요. 85점. K5가 세팅값이 살짝 다르거든요. 댐퍼랑 스프링의 세팅값이 소나타랑 살짝 달라지는데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는데 얘는 85점이고요. K5는 84점 주는 게 낫고, 캠리도 그냥 쭉 달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얘도 85점 정도 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캠리도 생각보다 고속주행에서 달리는 느낌 되게 좋아요. 캠리는 핸들을 조작했을 때에 불리함이 생기는 거지 그냥 달렸을 때는 캠리도 되게 잘 갑니다. SM6 이게 원래대로 토션빔을 달고 그대로 왔으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르노 삼성에서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또는 토션빔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 위해서 AM링크라는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해서 여기서 점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사실 어코드나 말리부가 직발을 달렸을 때 고속도로에서 느낌에 비하면 SM6는 점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급으로 150 이상을 달리면 무섭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달렸을 때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달렸을 때는 150km에서 꽤, 그래도 중형차인데 꽤 달리죠. 아반떼도 120, 30 그냥 막 달리는데 못 달리진 않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평가가 되죠. 칼치기와 운동 성능. 전륜이지만 칼치기와 운동 성능을 봤을 때 이 차들의 완성도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또는 노사장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평가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칼치기와 운동 성능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비교하면서 많이 달려보기 때문에 칼치기와 운동 성능에서 어코드는요 그냥 88점 주면 됩니다. 전륜차 치고는 최고의, 이게 다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점수가 아닙니다. 이들끼리 비교했을 때 점수예요. 어코드는 88점 줘도 돼요. 얘는 서스펜션의 구조부터가 일단 달리게 됐고요. 말리부는 칼치기하고 운동 성능에서는 그냥 80점 주면 되죠. 말리부는 칼치기하고 운동 성능을 해서는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차예요.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미국에서 도로에서 칼치기하고 당기다가 또는 막 코너 잡아 돌리면 바로 경찰한테 잘못하면 총 맞아요. 그래서 말리부는 그런 거 안 돼요. 마찬가지로 SM6도 칼치기하고 운동 성능이 좋을 수가 없죠. 토션빔에 AM 링크를 걸어봤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두 번이 들어가니까 원 트리플 악셀처럼 한 번 수그려졌다 복원되고 두 번째 수그려졌다 복원될 때는 뒷바퀴의 서스펜션이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SM6도 그런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말리부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81점. 캠리. 참 캠리는 사실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차가 더 잘 가거든요. 일반 여기는 지금 일반 4기통 가솔린 엔진이잖아요. 가솔린 엔진으로 봤을 때는 캠리가 운동 성능이 좋진 않은데 그래도 캠리도 기본빵은 해요. 제가 봤을 때 캠리가 이전에 YF 소나타보다는 월등히 좋고요. LF 소나타랑도 아마 비등비등 때릴 거예요. 그래서 캠리도 한 운동 성능 칼치기에서 83점 정도 주는 게 맞고, GM8 소나타는 현재 처음에는 출력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제 출력이 보강된 거는 얘도 한 85점 정도 주는 게 맞고, K5도 이 운동성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고속주행에서의 유인 피칭에서는 K5가 소나타보다 안 좋게 댐퍼 세팅이 될지 몰라도 칼치기나 운동성은 얘네 둘은 같은 플랫폼에 같은 거니까 85점 요 정도 주면 딱 맞지 않을까. 제가 오늘은 잡설 없이 따다다다닥 간 이유가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의 사용자가 많고 그냥 본인 차가 최고로 좋은 줄 알잖아요. 이거 차 다 안 타봤으면서 마치 다 타본 것처럼 내가 뭘 타봤는데 뭐에 비해서 뭐가 좋다 어쩌다 저쩌는데 자기는 캠리를 3년 동안 탔고 다른 차 딱 뭐 2시간 타봤어. 그러면 당연히 비교가 안 되잖아. 근데 꼭 말을 할 때 그래. 야, 내가 캠리 오는데 내가 씨발 오코드 타봤거든? 노사장 말하는 거 씨발 다 뻥이요. 캠리가 다 좋아. 그럼 오코드 오는 오코드 씨발 2년 탔어. 캠리 이틀 탔어. 또 막 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오너들의 주장은 너무나 자기 입장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저는 다 균등하게 탔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떤 차에 뭐 점수 많이 준다고 해서 뭐 여기서 나한테 돈 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과학 우호는 렌트카가 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렌트카를 많이 뽑아서 젊은 애들이 그냥 내입자 쏘고 다니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지 과학 우호가 소나타보다 안 좋진 않아요. 근데 댐퍼나 스프링 레이트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고속을 쏠 때는 느낌이 살짝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실내 어떤 조작 편의성은 기아차의 인테리어 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현대차의 인테리어 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사장이 보는 이 점수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노사장의 1인칭 시점에서 내가 균등하게 3, 4회씩 타본 거를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얼마나 공정하냐면 2년 가까이 탄 차한테도 점수가 후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저는 사실 르노 삼성을 제가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딴 사람 같았으면 자기가 많이 타본 차에 점수를 더 많이 주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제자리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조언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